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일단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라일릴리 측의 이 마운자로 다이어트 약이 FDA 쪽에서 신약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리비안 같은 경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좋았던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여러 가지 특징주들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제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장도 그렇고 종목들의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주축에는 실적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방향을 달리하는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부터 복귀해 보시죠. 어제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1.6% 하락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진행됐던 월화수 증시의 진행 성격은 조금 달랐습니다. 월요일은 공매도 금지 첫날로 엄청난 급등을 기록해줬고, 그 다음 날은 그 상승분을 상당수 반납하는 급락의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는 테마장이 전개됐습니다. 생각보다 지수 자체로는 힘을 내지 못했지만 올라가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20일, 60일 신고가 종목은 증가했고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개별 종목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넘버스 장세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숫자 장세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찍히는 쪽에 시장의 관심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명확하게 차가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나왔던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를 좀 보시죠. 미국의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소화됐고 금리와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중국 인민은행장이 긴급 유동성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발언까지 꺼냈고요. 전쟁 부담도 일부 좀 진정되고 있죠. 거기에 수출 지표 호조는 실적 바닥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서지 못했는데요. 파월 발언과 물가 지표를 기다리는 대기 심리가 작용이 됐고, 중국 수출 부진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자극됐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변동성이 확대됐죠. 외국계 증권사부터 국내 증권사까지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있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자회사 수요 예측 부진 이슈에 영향받으며 2차 전지 종목이 흔들렸습니다. 그 덕분에 일단 그 때문이라고 해야겠죠. 양 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다만 신고가 종목이 많았고 테마장 그리고 실적주의 민감함, 이것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이 계속되다 보니까 숫자 혹은 수급 빈집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숫자가 찍혔고 수급 빈집의 대표 주자죠. 게임이요. 어제 실적 호조 게임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강했어요. 액토드 소프트는 상한가, 위메이드도 20%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일부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면서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비올 이런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도 강세였고요.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웹툰 관련주들도 어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 정말 간만에 동반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CJ ENM이 적자를 탈피했다라는 소식이 드디어 콘텐츠 쪽의 바닥인가라는 기대감을 자극했고, 이쪽도 워낙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수급 빈집 섹터입니다. 그래서 CJ ENM과 그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레몽레인 이런 종목들이 전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행 쪽도 일부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눈에 띄는 거 하나가 메타버스 쪽입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그리고 밤사이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혹은 게임 이런 쪽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삼성, 구글, 퀄컴이 XR 동맹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등의 메타버스 관련주들 정말 모처럼 강세. 이쪽도 수급 빈집이었죠.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아즈넥스텍은 상한가 갔는데 좀 개별 이슈입니다. 이쪽은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이었죠. 그 밖에 OLED 쪽도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애플과 아이패드 OLED 가격 협상에 들어갔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승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보험과 조선 쪽은 하락했는데요.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전망,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실적 기대가 약화되면서 조선주도 내려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섹터의 개별 이슈단의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어제였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빠졌던 2차 전지 쪽에서 반등 흐름을 줬습니다. 포스코 인터가 미국 완성차 1조 부품을 수주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이 강세, 2차 전지 다른 종목에도 비교적 긍정의 흐름을 줬고요. 에코프로가 장중에 있었던 뉴스인데 인니 니켈 재련소에 추가 투자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장 이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일반 투자자 청약 1일차였죠. 선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3% 정도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진행 봐야 될 것 같고요.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내놓고 빠진 기업들 되겠습니다. 덴티움, 바텍, LX세미콘, 카페24, 코오롱인더, 파두 등이 실적 부진이 전달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시간의 시세를 보여줬는데 장중에도 어느 정도의 변동은 감내해야겠습니다. 그 전날 시간 외에서 실적 부진이었던 한국항공우주가 어제장에서 다소 큰 폭으로 밀려난 것처럼 최근에는 시간 외 실적 부진이 장중에는 좀 여지없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장중에서 좀 시세적으로 괜찮았던 쪽이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클래시스가 9%, 이루다, 휴메딕스, 원텍, 비올 등의 종목들이 상승세 보였죠. 왜 올랐는가 각 종목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클래시스는 어제 장중에 이렇게 밀리다가 결국 상승으로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클래시스에 관련해서 리포트 나온 내용들만 추려봤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죠. 의료기기 업종 내 최소 선호주다. 비수기에도 굳건한 실적이다. 비수기를 나는 배운 적이 없다. 다양한 제목 등이 나왔고요. 노무라 보고서가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슈링크의 성공, 거기에 새로운 RF 기대된다라며 상승 여력 한 40% 이상으로 내다봤고요.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상향에 격하게 반응한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파마리서치발 이제 미용 의료기기의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리쥬란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 이런 우려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장에 4.6% 밀려났고 다른 미용 의료기기도 살짝 변동을 겪었는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불법 유통 경위를 막는 대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파마리서치가 그 전날의 하락분을 모두 되돌린 채 5% 상승 마감을 보였죠. 다울투자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상승 여력은 크게 남아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이 국내 톡신업체들 불법 유통 관행 제재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리쥬라는 의료기기로 국가 출하 승인이 필요 없고 이미 중국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는 내용이 전달되면서 섹터 전반에 조금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자, 원텍은 실적을 내놨는데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던 부진은 요즘 악재가 아닌 듯합니다. 애초에 회사 측에서도 비용 좀 처리될 것이 있다라고 코멘트가 있었었고 증권가에서도 컨센서스 하향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주가에 그 내용은 좀 반영이 됐다라는 평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실적 부진이 바닥이다. 4분기 성수기인데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어제 6% 상승했어요. 자, 미용 의료기기 쪽 들여다볼 내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발행 이슈가 있었죠. 국채 입찰 이슈가 있었죠. 어제는 3년물이었고요. 나름 양호했는데 10년 만기 국채 입찰도 양호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낙찰금리 4.519이고요. 응찰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간접 낙찰률, 이것은 해외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6개월 입찰 평균 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양호했다. 그래도 수요가 조금 있었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4.516까지 내려왔어요. 장기물 위주의 하락이 있었고요. 단기물은 2년물, 3년물 모두 다 조금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하락과 나름 국채 입찰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가 속에 국채금리는 안정을 계속 유지했고요. 이것은 뉴욕장에 힘이 돼줬습니다. 나스닥 상승했고요. S&P 500도 올라섰는데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폭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 며칠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도 있었고 물가 데이터 등을 앞두고 지켜보자라는 심리도 강했겠죠. 그래도 장 후반에 되돌려주면서 나스닥, S&P 500은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채 결국 0.1% 빠졌는데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에너지주의 부진 등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1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다만 우리가 11월 17일까지 미국 예산안 문제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거 잘 해결되지 않으면 셧다운 우려가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걸 또다시 지적했고요. 에너지청은 원유 소비 1일 3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존의 예상은 10만 배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뚝뚝 이제 감소 폭이 더 커진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유가가 내려갔습니다. 유럽 종목인데 베스타스 풍력주죠. 10% 가까이 급등이었습니다. 저가 수주 해소, 수익성 개선 이슈 나왔는데 이게 사실 국내 풍력주에 영향을 줄지 좀 봐야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CS 윈드 실적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체크해보죠. CNN 가상 대결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비 트럼프가 또다시 앞지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일까요? 태양광 종목들, 안 그래도 IB에서 태양광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실적도 일부 부진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인페이즈, 썬파워, 썬런, 솔라이치, 어레이 테크놀로지까지 다 빠졌고요. 전기차 쪽도 흔들렸습니다. 루시드, 리비안, 루시드는 8%. 나름 좋은 평을 받고 올라가던 리비안도 주가가 오늘 상승해서 결국 하락 반전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괜찮았던 종목은 일라이릴리가 눈에 띄었죠. FDA 몬자로 다이어트약 승인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이제 시총 기준으로 세계 최대 제약사는 일라이릴리가 됐고요. 4% 정도 오늘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네요. 비만 당뇨 치료제권에 영향을 줄지 오늘 장중에 보시고요. 로블록스도 인기 게임 흥행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국내부터 미국까지 게임사들 실적이 꽤 괜찮게 진행되고 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유소년 게임 활동 시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10%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게임사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 하락 로테이션 쪽 종목이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좀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빅테크 괜찮았어요. 금리 하락에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는 돋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도체는 인텔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괜찮았고요. 에너지 쪽은 오늘 또 밀려났습니다. 유가가 이틀간에 한 6%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겠죠. 실적 나온 곳은 디즈니입니다. 시간외에서 상승 흐름 보였는데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늘어난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트윌리오라고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한 기업이 있는데 시간외에서 급등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죠. 요즘 클라우드 쪽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자극하게 되죠. 결국 반도체 쪽에 힘을 실어줄 만한 내용입니다. 반도체가 견조하네요.
사실 실적 악화로 인해서 투자 감소를 해왔었는데 이것은 결국 회복의 촉매로 작용이 됐고요. 사상 최악의 재고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내용들. 중국에서 스마트폰 주간 판매량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화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 성장 기대감도 거론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출하가 인도는 14년도에 8천만 대였는데 이게 2021년도에 1억 6천만 대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인도 시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IT 부품,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줄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된다면 인도향 스마트폰 출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었던 서버향 수요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 AI, 앞서 봤던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 등이 맞물려서 반도체 쪽에 마지막 키였던 수요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어제 개장 전 성공 전략에 함정남 차장님도 긴급 오더가 발생하고 판가 인상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수요 회복의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디램 고정 거래 가격도 반등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제조사와 수요사 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조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어제도 반도체 종목들 일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텨줬는데 추가적으로 시장이 든든한 미들맨이 돼줄지 보시죠. 자, 스마트폰의 미래. 이제 스마트폰의 미래가 좀 사양산업처럼 여겨지고 있죠. 누가 요즘 스마트폰을 그렇게 자주 바꾸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미래가 어디가 될 것인가 시장은 계속해서 그 다음 선택지를 찾고 있는데 PC를 흡수하는 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PC를 바꾸는 것 대신에 스마트폰을 바꾼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스마트폰의 대면적화도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폴더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예상보다는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아이패드 OLED 기술 전환 이슈가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OLED 쪽 모멘텀을 안고 갈 수 있다라고 시장 평가하고 있네요. OLED 소재 증가 기대감 유효할지 오늘 시간 허락한다면 체크하겠습니다. 자, 확인할 뉴스입니다. 로이터에서 중국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구가 아니고 대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두 대량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조금 화해 손짓을 한 것인지 중국 관련주 그리고 화해하게 된다면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권에 있을지 체크하시죠. 반면에 EU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는 것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러시아 측에서 발끈할 수 있겠죠. 러시아가 강경 대응이 나온다면 이런 쪽에 또 트레이딩 시세는 날 수 있겠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제 산업용 로봇 오작동의 작업자 사망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는 당연히 로봇 센티에는 좋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때 점들이 보완할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게임주가 시세 너무 좋았더라고요. 네, 게임 업종이 어제 8%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시장 지수가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는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실적주들 얘기하면서 게임주 간략하게 훑었더니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게임을 다시 시작해도 될지 매수 버튼을 눌러도 괜찮을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제였습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도 상한가, 위메이드 그룹주가 아무래도 위메이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올라가면서 52주 신저가 대비해서 30%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게임주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호실적도 있고요. 공매도 쇼커버도 있고 하반기에 신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지스타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게임주 순매수가 어제 하루 동안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넷마블 이쪽이 공매도의 비중이 높은 쪽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어제 하루 동안 40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게임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하나씩 그 요인들을 체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이 정말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실적으로 잘 증명했습니다. 바로 성장성을 잘 증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틀 연속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분기 매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나이트 크로우 쪽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고 지금 중국의 퍼블리싱 계약도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쪽에 있어서도 우려할 요소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요 IP인 배틀그라운드 인도 서비스가 재개가 됐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지급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 같은 쪽에서도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수익성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부터는 공격적으로 신작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전반적인 이 온기 자체가 게임 업종에 확산이 된 건데요.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를 좀 보면요. 여기도 앞서 얘기 드렸듯이 공매도 맛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던 게 11월 7일부터 게임사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 시즌을 갖고 있는데 이 11월 6일에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매도 물량이 많았던 쪽들 앞서 봤듯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시총 상위 6개사의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을 보면요. 최근 1개월 동안 일평균으로 봤을 때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등 순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6% 정도였는데 올해는 거의 14% 가까이,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기존 작품들도 좀 지지부진했었고 신작의 출시 일정들이 지연되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공매도 비중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앞으로 게임 섹터의 센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체크해봤던 공매도 비중이 많은 쪽이죠. 넷마블이나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터픽으로는 이 밸류 부담이 적고 신작이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크래프톤, 넥슨게임즈, 위메이드를 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권가들의 의견들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장르의 다변화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NH투자증권에서 펄어비스와 NC소프트를 꼽았습니다.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나 글로벌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NC소프트는 올해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TL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게임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지금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업황이 회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장이 회복하고 중국에서는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모바일 게임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체크해봤던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NC소프트는 실적 발표 일정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들은 정말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크래프톤은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대 위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많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28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NH투자증권에서 5만 6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 NC소프트는 KB증권에서 26만 원으로 목표 주가 커버리지 게시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023년의 게임 산업을 좀 돌아보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게임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사실 게임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호황 속의 빈곤이란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은 호황인데 거기서도 국내 게임 산업들은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의 성과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개발사 탑10의 시가총액 합산을 보시면 올해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을 이어간 건데요. 그에 반해서 글로벌 주요 게임사들 소니나 이런 닌텐도나 이런 일렉트로닉 아츠 이런 등등의 기업들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게임사들의 이제 과제는 바로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자 판호 같은 경우에도 3차례나 발급이 됐었는데 정치 리스크 같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퍼블리셔들이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작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좋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듯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서도 행사가 있죠. 부산에서 이번에 또 다시 돌아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스타 2023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참가사들 이렇게 일정들 다 있고요. 여기서 NC소프트는 8년 만에 참가를 하는데 또 이번에 TL에 대해서 공개가 있고 여러 가지 신작들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9월 달 브리핑할 때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강세 장르 MMORPG를 비롯해서 최근의 대세인 서브컬처 게임들의 강세가 예상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지스타에서 나오는 게임들 보고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4월에 브리핑했던 내용입니다. 사우디 쪽에서 아무래도 게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쪽에서 이미 또 유의미한 지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조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네옴시티 쪽에 글로벌 게임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가 가지고 있는 상승 요인들, 기대 요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만의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주들 지금 다시 사도 괜찮은 때인지 그렇다면 어느 쪽을 보면 좋을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주가 어제 올랐고요. 또 웹툰이나 콘텐츠 관련주들도 어제 강했는데요. 정부에서 K 콘텐츠 산업의 지원 약속을 밝히고 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종목들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와이랩 같은 경우 웹소설의 인기도 있었고 그리고 미스터블루는 최근에 2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이슈도 있었고요. 게임주들은 웹툰 관련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툰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OTT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제작이 되고 흥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들도 주가가 어제 크게 올랐는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원천 IP이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 CP사들은 분명 관심을 받을 만도 한데 시장에서 꽤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단발적 시세 외에 연속을 좀 주지 못했거든요. 좀 연속성을 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브리핑 이 전략까지 같이 담아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같이 풀어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양지수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별 이슈 혹은 섹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테마나 섹터들은 꽤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장이 좀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네, 뭐 사실 어제의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엄청나게 크게 이탈을 했다기보다는 뭐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에 좀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2차 전지가 이제 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런 네. 부분들이 한 이틀 전에 보여줬던 상승세를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오전장까지는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결국 패시브 자금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지수가 끌어내렸다. 그래서 오후장은 오전보다 좀 더 건전하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이전의 시장보다 훨씬 더 조금씩 건전해지고 있다라는 건 조금 다행입니다만 그럼에도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나오고 있는 국내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안 좋았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의 이탈을 좀 계속 불러왔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보통 이제 최근에 IR을 많이 할 때
긍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어제 게임주들의 상승도 IR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하니까 섹터 자체가 으쌰으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들은 IR을 할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IR이 보여줬다라는 점은 실제로 내년이 완전히 안 좋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조금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했었던 2차 전지 좋을 수도 있고 탄력이 계속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브레이크의 요소가 계속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 내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수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조금 더 종목 선정과 섹터 선정에 좀 잘 기울인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지수 레벨단에서 일단은 이틀 전에 나왔던 갭 상승 부분 결국에 갭을 메꾸고 가느냐 혹은 갭을 안 메꾸고 여기서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느냐 이제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갭을 메우게 된다라면 코스피는 또 조금 더 한 2-3% 정도의 하락 혹은 코스닥은 3% 이상의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약점 있는 섹터보다는 그래도 약점이 덜하거나 아니면 아예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런 관점을 바꿔서 하실 때 조금 더 수익률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점이 좀 덜한 섹터를 보던가 아니면 아예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던가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게임은 어찌 보세요? 이게 시세가 요 며칠 나쁘지 않은 건 좋습니다. 미국의 로블록스도 그렇고 국내 게임사들도 한 이틀간의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다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주고 또 공매도 잔고비율도 워낙 높았던 쪽이다 보니까 공매 금지에 따른 혜택도 좀 누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금 이만큼 떨어졌으니 이제 좀 사서 모아가도 되는지가 고민인 거죠. 네, 일단 뭐 게임주들의 시세에 대해서는 저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게임주 쪽으로 갔다라고 좀 생각을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예. 다 물론 이제 이유는 다 존재합니다. 당연히 이제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게임주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물론 유의미합니다만 흑자 전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결국에는 인건비를 축소한다든지 여타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가 나온 거지 정말로 게임이 잘 돼서 되거나 아니면은 흥행작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꾸거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긴축 재정의 결과로 인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조금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은데 그래도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이제 수급이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위메이드 쪽에서 IR이 좀 했는데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 중국 쪽 판호 발급될 수도 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존재한다. 이제 이런 매번 했었던 얘기들이 나오게 됐었음에도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패시브 자금 이탈로 인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렸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제 개별적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섹터 자체가 으쌰으쌰보다는 개별주적으로 이제 좋은 게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이콜을 외칠 수 있겠지만 아직 신작에 대해서 모멘텀이 부재를 하고 요즘 이제 보시는 이제 게임 유저들의 눈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기도 해서 재미없는 게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좀 냉정하게 대해서 돈도 많이 안 쓰는데 거기에다가 게임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 비교 자체의 요소가 정말로 냉정하기 때문에 좋은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오케이 사인을 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번 상승은 단발적인 요소로 상승을 했고 직전 매물대에 바로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재료 부자였던 위메이드가 요즘도 코인도 이제 코인 시장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뭐 위믹스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은 거지 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초가에서부터 조금 더 매물이 출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단일 IP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오버슈팅 나올 시 조금 이제 매도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네오이즈가 이제 피해 거짓 관련돼서 물론 긍정의 코멘트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좋겠지만 신작 모멘텀이 부재 즉 본업에 약한데 부업으로 자꾸 주가가 부양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단발성 시세 이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양호한 평을 주신 건 크래프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주들 정말 재밌어야지만 이제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게 과거 대비 사람들이 진득하니 앉아서 오래 무언가를 하는 걸 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걸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막 유튜브 콘텐츠들도 전부 다 막 몇 배속으로 돌려서 보고 혹은 스낵컬처, 웹툰, 웹소설 이런 것도 짧게 보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리니지 이렇게 오래 앉아서 뭔가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컨텐츠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대체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사실 이제 조금 사실 뭐 고금리 관련된 이슈도 뭐 존재 사실 체감되진 않습니다만 게임들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합니다. 이제 재미없으면은 바로 그만두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게임이 나오거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 돈을 쓸 때는 정말 이유가 명확하거나 이제 정말로 정으로 하고 리니지처럼 이제 정으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냉정했기 때문에 요즘 조금 이제 실적 자체도 잘 안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서 전략 챙겨보시고요. 이제 웹툰은 어떨까요? 웹툰은 또 스낵컬처로서 한 몫을 좀 톡톡히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좀 편향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웹툰을 많이 봐서인지 웹툰은 너무 인기 있을 만한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지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보는 드라마들, 수정 앵커랑 드라마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찾아보면 웹툰이 IP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웹툰 괜찮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약했어요. 네. 어제는 좋았지만. 네, 뭐 사실 민영앵커님이 웹툰이랑 웹소설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서 저 일단 뭐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왕 볼 거면 컨텐츠 쪽은 이쪽이 P와 Q의 성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게임과 웹툰, 이제 웹소설이 좀 다른 게 이제 돈을 가져가는 주체가 이제 회사기보다는 작가나 이제 조금 만드는 사람 쪽으로 조금 이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고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는 웹툰과 웹소설 이제 이쪽 컨텐츠 쪽은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저도 그렇고 이제 유료 결제를 해서 이제 웹툰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가랑비 어쩐다고 200원, 300원 결제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에 뭐 2,000원 이상 쓰는 경우도 굉장히 좀 자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일단 다음 화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고개를 자주 끄덕이시는데 저도 이제 유료 결제를 해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분명히 긍정의 코멘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대작들이 하나 두 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웹툰은 저평가 구간이고 성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는 물론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명확히 수혜를 받는 그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과연 기업이 수혜를 받느냐 혹은 개인이 수혜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바로 직접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저는 성장성 자체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DNC 미디어 10월 13일 종목이에요. 네. 그 이후 DNC 미디어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네, 요즘 잘 맞춥니다. 그래서 제 입을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DNC 미디어 마찬가지로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장세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Y랩도 지금 좀 네이버 웹툰 쪽이 지금 YPO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신장 모멘텀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Y랩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게 되면서 요즘에 웹툰의 실사화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로 바뀜으로써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즉 IP에 대해서 고평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웹툰주들의 흐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순수하게 웹툰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게 됐을 때 수혜를 많이 받는 건데 사실 지금은 웹툰은 본업이기보다는 컨텐츠하는 업종들이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덜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많이 올랐지만 게임주와는 다르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조정 시의 매수 관점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주까지 전략 챙겼고 생각보다 저희가 질문을 앞에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여기까지 썼네요. 뒤에 남아있는 질문 소화하겠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쪽이 어제 동반 강세 나타냈습니다. 클래시스 장중 변동 그 강함이 좀 놀라웠고요. 파마리서치도 일단 오해를 좀 풀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전략 주시면요. 네, 사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좋지만 고점 돌파하기는 어렵다.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미용 의료기가 변압기랑 좀 내용이 비슷한 게 PQ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사실 너무나 많이 올랐고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네. 지수 대비해서 워낙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여기서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존재를 합니다. 즉 좋은데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려면 뭔가 더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미용 의료기기 마찬가지로 어제 노이즈는 정말로 저도 이제 사실 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인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장에 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직전 고점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직전 고점 도달 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좀 클래시스가 영업이익률이 51%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대단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컨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탑픽은 클래시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성장성과 매출, 영업이익 다 좋습니다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는 좀 아직은 반반이기 때문에 고점 도달 시 조금씩 분할 매도 한번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도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은 클래시스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점 잡아주셨네요. 자, 이제 진만쌤의 픽을 보겠습니다. 콘텐츠 쪽 얘기해 주시네요. 어제 이쪽도 이제 CJ ENM과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 레몽레인 다 같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정상화, 즉 영업이익의 정상화가 됐다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사실 워낙 많이 밀렸죠. 사실 컨텐츠 안 좋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컨텐츠 업체, OTT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률을 놀리기 위한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컨텐츠 업체들도 올라가는 영업이익만큼 조금 더 반사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한 번 정도 가져와 봤고요. 다들 알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매번 탑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영업이익률 개선세 확실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성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중소형주로는 위직 스튜디오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였었는데 꽤나 많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허리띠를 잘 졸라맸고요. 이런 성장세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 종목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일단 대장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성장세가 조금 더 보여서 탄력적인 주가 모습은 위직 스튜디오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콘텐츠 쪽에서 반등을 줬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스튜디오 지렁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정말 이름값을 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진만쌤과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